사위의 압도적인 크기 때문에 딸은 매번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장모님, 아무리 조심하려고 해도 제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명수의 떨리는 고백에 장모 윤수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중대한 결심을 하였지요. 이보게, 내가 직접 봐도 되겠나? 순간 이명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지만 장모 윤수비는 한 걸음 다가서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다 희진이를 위해서야 나를 믿어. 그리고 마침내 수빈의 눈앞에 드러난 진실은 정말 이렇게 거대한 것이 정상적인 것일까? 하는 놀라움과 동시에 3년간 깊이 잠들어 있던 그녀의 여자의 본능이 깨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깊은 밤 명수와 희진의 신혼집 침실에는 침묵이 흐르고 있었어요. 27살 최희진이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두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희진에게 이 시간은 죽을 만큼 두려운 시간이었어요. 샤워실 물소리가 멈추자 희진은 큰 한숨을 쉬었습니다. 30살 명수가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나왔어요. 아내의 긴장한 모습을 보자 그의 표정도 무거워졌습니다. 희진아, 오늘은 그냥 잘까? 명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희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오빠. 명수는 아내 옆에 자리를 잡으며 부드럽게 어깨를 감쌌어요. 희진의 몸이 순간 굳어지는 걸 느꼈지만 더 천천히 움직였어요. 억지로 하지는 않을게. 편하게 생각해. 하지만 명수의 옷이 벗겨지면서 명수의 신체가 드러나자 희진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정말 저 큰 걸 어떻게? 희진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명수의 압도적인 크기를 볼 때마다 막막했거든요. 미안해, 희진아.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명수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야, 오빠. 이제 내가 적응해야지. 희진이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컸어요. 명수는 더욱 조심스럽게 희진에게 다가갔어요. 정말 천천히 할게. 아프면 바로 말해. 희진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몸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명수가 부드럽게 아내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희진은 눈을 꽉 감으며 다가올 고통을 각오했어요. 한참의 시간이 흘렀어요. 조용했던 침실에는 이따금 작은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것은 즐거움이 아닌 고통의 소리였어요. 어느덧 깊은 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시계 바늘이 자정을 가리킬 무렵 침실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어요. 희진은 다리에 힘이 풀린 채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목소리도 평소보다 가늘고 떨리고 있었어요. 명수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희진의 걸음걸이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화장실 문이 닫히자 명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화장실에서 희진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과 젖은 눈가가 거울 속에 비쳐 보였어요. 언제까지 이래야 하지? 희진이 작게 중얼거리며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서랍에서 진통제를 꺼내 삼켰어요. 이제는 이 약 없이는 통증을 견뎌낼 수 없었거든요. 한편 침실의 명수는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타고난 체격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고생한다니.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해 봤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명수가 중얼거렸어요. 병원에 가자고 하면
희진이 부끄러워할 것 같고 그렇다고 이 상황을 계속 둘 수도 없었거든요. 화장실에서 나온 희진이 침대로 돌아왔어요. 오빠 먼저 자요. 희진아, 정말 미안해. 괜찮아, 오빠. 하지만 희진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피로가 가득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등을 돌리고 잠들었어요. 사랑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둘 사이에 놓여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희진은 화장대 앞에서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색과 다크서클을 가리려고 했어요. 직장에서 동료들이 신혼생활을 묻는 질문들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스러웠거든요. 한편 명수도 회사에 가는 길에 무거운 발걸음을 하고 있었어요. 어젯밤 아내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점심시간에 동료가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이명수 대리 신혼인데 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 아, 그냥 좀 피곤해서요. 명수가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답답하기만 했어요. 이런 고민을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에도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어색한 분위기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서로를 사랑하지만 점점 멀어져 가는 기분이었어요. 희진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문제를 누군가에게라도 털어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이런 민감한 이야기를 누구에게 할 수 있겠어요?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희진의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토요일 오후 희진은 어머니 윤수빈의 집을 찾았어요. 3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56세의 수빈은 딸이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상함을 느꼈어요. 평소 밝고 활기찬 목소리로 인사하던 딸이 오늘은 힘없이 고개만 살짝 숙였거든요. 어서 와라, 희진아. 윤수빈이 반갑게 맞이했지만 희진의 표정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거실로 향하는 딸의 걸음걸이도 평소보다 조심스럽고 느려 보였어요. 특히 걸을 때 절뚝거리며 걷는 모습이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어요. 차를 준비하면서도 윤수빈은 내내 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부엌까지 따라와 엄마를 도왔을 텐데 오늘은 소파에 그대로 앉아 멍하니 창밖만 보고 있었거든요. 희진아,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일 있니? 윤수빈은 차를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희진은 어깨를 움츠렸어요. 아니에요. 엄마 그냥 일이 좀 바빠서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평소의 활력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윤수빈은 딸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바로 알아차렸어요. 희진이가 시선을 피하고 손가락을 만지작거리고 목소리가 작아지는 특유의 습관을 윤수빈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희진아,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마. 혹시 어디 아픈 거니? 윤수빈의 따뜻하지만 단호한 말에 희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애써 참아왔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기 직전이었어요. 윤수빈이 딸 옆으로 다가가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어요. 엄마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자 희진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희진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윤수빈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은 했지만 딸 스스로 털어놓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싶었거든요. 한참 후에야 희진은 고개를 푹 숙이고 힘겹게 말했어요. 명수 오빠가 너무 커요. 매번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윤수빈의 눈이 순간적으로 커졌어요. 수빈은 곧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자신도 젊은 시절을 겪어본 여자였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정작 자신은 남편 최철호에게 여성이 너무 커서 하는 맛이 안 난다는 핀잔을 자주 들었기 때문에 희진이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녀였습니다. 남편과의 사별 후 남자와의 잠자리를 하지 않았던 그녀는 잊고 있었던 여자로서의 감성이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아, 그래, 그런 문제였구나. 윤수빈의 얼굴도 잠깐 붉어졌지만 딸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니 깊은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힘들었던 거였구나. 그럼 병원은 가봤니? 어떻게 병원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부끄러워서. 희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윤수빈은 딸을 꼭 안아주며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희진아. 엄마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하지만 윤수빈 자신도 어떤 방법이 있을지 막막했어요. 그런데 수빈은 사위 이명수의 크기를 궁금해하는 자신을 발견하곤 놀랐어요. 도대체 얼마나 크기에 희진이가 이런 말을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윤수빈은 사위 명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복의 이서방, 시간 되면 우리 집에 좀 올 수 있나? 전화로 명수의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장모님,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야. 내가 자네 도움을 받아야 할 일이 생겨서 그래. 중요한 얘기니까 꼭 와야 해. 그리고 희진이에게는 나 만난다는 얘기는 하지 말게. 윤수빈의 진지한 말투에 명수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혹시 아내가 자신들의 문제를 어머니에게 말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저녁 명수는 윤수빈의 집 현관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어서 와, 이서방. 문을 연 윤수빈의 표정은 평소보다 인자해 보였어요. 이날 그녀는 검정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수컷 사슴이 암컷을 유인할 때 분비한다는 사양 향수까지 뿌리고 있었어요. 거실에 앉은 명수는 무릎 위에 손을 올린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윤수빈은 그런 사위를 보며 명수 역시 많이 힘들어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이서방, 희진이한테 얘기 들었어. 명수의 몸이 움찔했어요. 장모님, 그게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 자네를 나무라는 게 아니야. 방법을 찾으려는 거지. 하지만 희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죄송해요. 명수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방법을 찾으려고 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어서 윤수빈은 잠시 사위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다른 방법은 시도해 봤어? 인터넷도 보고 병원 얘기도 했는데 희진이가 부끄러워해서요. 명수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윤수빈의 마음에 대담한 생각이 스쳤어요. 이서방, 내가 자네 물건을 한번 봐도 될까? 장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당황한 명수가 일어서려 했지만 윤수빈이 손짓으로 막았어요. 여자 몸에 대해서는 내가 더 잘 아니까 어떻게 하면 희진이가 덜 아플지 알아볼 수도 있잖아. 윤수빈이 다가서자 명수는 소파 끝으로 물러났어요. 그건 안 됩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윤수빈의 간절한 눈빛에 쉽게 거절하지 못했어요. 정말 희진이를 위해서죠? 명수의 질문에 윤수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어?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감정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명수는 오래 고민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희진이를 위해서라니. 어쩔 수 없죠. 윤수빈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래, 희진이를 위해서야. 윤수빈은 명수 옆에 앉아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페로몬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명수의 몸은 미세하게 떨렸어요. 희진이에게는 비밀이야. 우리 둘만 아는 거로 하자. 속삭이듯 말하는 그녀의 숨결이 목덜미에 닿자 명수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윤수빈의 손길은 대담했어요. 명수의 바지 지퍼를 내리며 중얼거렸어요. 명수 몸이 정말 좋구나. 명수는 당황했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어머님, 이제 그만. 그러나 그녀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어요. 희진이를 위해서라며? 윤수빈의 말에 명수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 입으로는 거절했지만 명수의 몸은 반대로 반응하고 있었어요. 결국 명수는 윤수빈을 끌어안았어요. 명수야, 진정해. 윤수빈이 말했지만 그는 이미 본능에 휩쓸려 있었어요. 침실에 도착한 명수는 그녀를 눕히고 옷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명수야, 안 돼. 하지만 못 참겠어요. 사과와 갈등을 반복하면서도 명수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어요. 마침내 두 사람은 쾌락에 휘말렸어요. 조용했던 침실에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 울려 퍼졌고 석양빛이 두 사람의 얽힌 몸을 비추었어요. 모든 것이 끝나자 명수는 숨을 몰아쉬며 천장을 바라봤어요. 장모님, 제가 무슨 짓을... 이성이 돌아오자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윤수빈 역시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큰일을 저질렀구나. 명수는 머리를 감싸 쥔 채 자책했어요. 희진이가 알면 어떻게 해요? 윤수빈이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너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야. 나도 똑같아.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 일이 결코 괜찮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명수는 집으로 돌아가며 자책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방금 전에 강렬했던 감각이 아직도 생생히 남아 있었어요. 수빈도 혼자 남은 집에서 후회에 빠졌지만 3년 만에 자신의 온몸으로 느낀 충만감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명수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들 수 없었어요. 희진이 이미 잠들어 있는 옆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자책하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미쳤구나. 장모님한테 그런 짓을. 명수가 작게 중얼거렸지만 한편으로는 오늘 오후에 강렬했던 감각은 되살아나 명수를 다시 흥분시키기 시작했어요. 지난 1년간 희진과의 관계 시에 느꼈던 조심스러운 느낌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옆에서 자는 희진을 바라보니 죄책감이 더욱 커졌어요. 이렇게 순진하게 잠든 아내 모르게 그런 일을 벌였다니. 한편 윤수빈도 혼자 있는 아파트에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몸을 바라보니 명수의 손길이 닿았던 곳곳이 아직도 뜨거웠어요. 3년 만에 느껴본 남자의 체온과 거친 숨소리가 아직도 생생했어요. 또한 남편 최철호와 관계를 가질 때마다 들었던 당신은 너무 커서 하는 것 같지가 않아 하는 그런 말을 무색하게 하는 반응이 사위 이명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수빈이 느끼는 감흥은 남편과의 관계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위 이명수는 자신의 몸을 너무나 좋아했고 너무나 만족해했어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는데. 윤수빈이 중얼거렸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내일이라도 당장 명수의 몸을 다시 갖고 싶다는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명수와 윤수빈 모두 그날의 일을 잊을 수 없었어요. 명수는 회사에서도 집중하지 못했고 윤수빈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이 커졌어요. 특히 윤수빈은 3년간 혼자 지내면서 억눌렸던 여성으로서의 욕망이 완전히 깨어나 있었어요.
명수에게서 느꼈던 그 강렬한 감정을 다시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윤수빈은 명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명수야, 시간 되면 잠깐 와라. 희진이 일로 상의할 게 있어. 문자를 받은 명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상의라고 했지만 무슨 의미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가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명수가 자신과 싸웠지만 결국 명수는 윤수빈의 집으로 향했어요. 저항할 수 없는 몸의 반응이 있었거든요. 윤수빈의 집에 도착한 명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배를 눌렀어요. 어서 와, 명수야. 기쁜 듯 문을 연 윤수빈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어요. 더 신경 써서 화장을 하고 예쁜 원피스를 입었거든요. 윤수빈이 명수의 손을 잡고 거실로 이끌었어요. 둘은 서로를 의식하느라 어색한 침묵이 잠깐 흘렀어요. 명수야, 지난번 이후에 희진이는 어떠니? 윤수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명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럼 다행이네. 내가 도움이 됐구나. 윤수빈의 목소리에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가끔은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윤수빈이 명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명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장모님, 그게 무슨, 너도 알잖아, 무슨 말인지. 윤수빈이 명수에게 다가가며 속삭였어요. 명수는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장모님, 이러시면 안 돼요. 지난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지만 너도 계속 생각하고 있었잖아. 윤수빈의 손이 명수의 어깨에 올려졌어요. 저는 정말 명수가 거부하려 했지만 윤수빈의 페로몬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지난번에 강렬했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한 번만 더, 정말 마지막으로. 윤수빈이 명수의 귓가에 속삭였어요. 명수의 이성이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안 돼요. 희진이한테 들키면 희진이는 절대 모를 거야. 영원히. 윤수빈의 손길이 점점 더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명수는 마지막 저항을 해봤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난번처럼 쾌락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장모님, 일주일 동안 장모님 생각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내 생각에 일주일 동안 몸이 이상했어. 쾌락의 시간이 흘렀어요. 이번에도 두 사람은 금기된 선을 넘었고, 이번에는 두 사람 모두 지난번 느꼈던 죄책감은 거의 느끼지 못하고 죄책감보다는 만족감이 훨씬 더 컸어요. 이제 서로에게 완전히 빠져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명수야, 우리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윤수빈이 명수의 품에 안긴 채 말했어요. 네. 하지만 이제 멈추고 싶지 않아요. 명수도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선 깊은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명수와 윤수빈의 만남은 더욱 빈번해졌어요. 처음에는 희진이를 위한 상담이라는 명분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핑계조차 무의미해졌어요. 두 사람 모두 서로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깊이 빠져 있었거든요. 명수는 거의 매일같이 윤수빈의 집을 찾았어요. 퇴근 후, 점심시간, 심지어 새벽에도 만나곤 했어요. 지난 1년간 희진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죄인 아닌 죄인처럼 느껴졌던 그 시간을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 명수는 시간이 날 때마다 수빈을 탐했어요. 둘은 호칭도 바꾸기로 했어요. 어머니에서 수빈으로, 명수에서 명수씨로. 수빈씨, 어느 날 명수가 윤수빈을 부르는 목소리에 애틋함이 가득했어요. 명수씨,
윤수빈도 명수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장모와 사위라는 관계를 넘어선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의 감정이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나 정말 이상해진 것 같아. 하루라도 당신을 안 보면 미칠 것 같아. 명수가 윤수빈을 끌어안고 속삭였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이게 사랑인 걸까요? 윤수빈도 3년 만에 느끼는 이상한 감정에 혼란스러워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달콤한 관계에 문제가 될 만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윤수빈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아는 척을 했어요. 윤수빈 씨? 정말 수빈 씨 맞네요. 돌아보니 수빈이 결혼 전 사귀었던 남자친구였던 김승연이었습니다. 둘은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였지만 집안의 반대로 결혼하지 못하고 각자의 길을 떠났던 사람이었어요. 58세의 김승연은 3년 전 이혼하고 혼자 지내고 있었어요. 승연은 과거 수빈과의 연애 시절 수빈을 어느 정도는 만족시킨 남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수빈도 그를 많이 좋아했었습니다. 승연의 제안으로 둘은 그 뒤 몇 번의 만남을 가졌어요. 승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수빈에게 했어요. 자신은 수빈과 헤어진 뒤 곧바로 결혼해서 자식들은 다 컸고 타지방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3년 전 이혼하여 지금은 혼자 살고 있다고요. 윤수빈만 괜찮다면 친구처럼 애인처럼 만나고 싶다고요. 즉 승연은 수빈과 재혼하여 제2의 인생을 살고 싶다는 고백을 했어요. 명수를 만나기 전이라면 수빈은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명수를 만나서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그녀였기에 그런 승연의 제안은 별로 반가운 것은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윤수빈은 명수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어요. 뭐라고요? 누가 장모님한테 재혼 얘기를요? 명수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재혼까지는 아니고 그냥 예전처럼 자주 만나자고. 절대 안 돼요. 명수가 격하게 반응했어요. 자신도 놀랄 정도로 강한 질투심이 치밀어 올랐거든요. 명수 씨, 너무 흥분하지 마. 거절할 거예요. 당연히 거절하셔야죠. 이제 나는 당신을 다른 남자한테 뺏길 수 없어요. 명수의 고백에 윤수빈은 놀랐어요. 명수 씨, 수빈 씨, 저 진짜 당신을 사랑해요. 이제 희진이를 위해서라는 핑계도 필요 없어요. 명수가 윤수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육체적인 끌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확실해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 윤수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명수 씨. 두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도 핑계를 댈 필요도 없었어요. 그 뒤 수빈은 승연을 만나 승연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하지만 김승연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승연은 윤수빈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승연은 수빈에게 줄 꽃다발을 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수빈은 승연의 제안을 거절하고 가져온 꽃다발도 받지 않고 돌아섰어요. 명수가 이 장면을 먼 발치에서 보고 있었어요. 둘이 다투는 모습을 보았죠. 김승연이 떠난 후 명수가 윤수빈에게 물어봤어요. 저 남자가 당신한테 뭘 하려는 거야? 진정해요, 명수 씨. 거절했잖아. 하지만 저렇게 계속 따라다니면 어떡해? 혹시 우리 관계를 들킬 수도 있잖아. 명수의 걱정은 현실적이었어요. 김승연 때문에 그들의 비밀이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 윤수빈도 고민에 빠졌어요. 확실하게 거절해야 해. 그리고 명수가 윤수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는 수빈 씨 당신을 절대 포기할 수 없어. 그 어떤 남자한테도
뺏기지 않을 거야. 명수의 강한 의지에 수빈의 가슴이 뛰었어요. 이렇게 간절하게 자신을 원하는 남자가 있다는 게 행복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어요. 이 복잡한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승현은 우연히 수빈과 명수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내 한복판 모텔 앞이었습니다. 윤수빈이 어떤 젊은 남자와 함께 모텔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의 친밀한 거리, 자연스러운 손짓, 그리고 무엇보다 수빈의 얼굴에 떠오른 그 표정. 승현은 그 순간 모든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버렸습니다. 수빈에게 배우자가 아닌 젊은 애인이 있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승현은 한 발도 제대로 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승현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가도 이내 슬픔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모른 척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되자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승현은 여전히 수빈을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승현은 수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마주 앉았을 때 승현은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수빈은 불안한 눈빛으로 승현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승현은 깨달았어요. 수빈 씨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요. 승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빈 씨에게 젊은 남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변명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승현은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화를 내야 할까요? 아니면 위로를 해야 할까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승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젊은 남자와의 관계를 끝내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다시 시작합시다. 처음부터요. 수빈이 놀란 눈으로 승현을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생각했습니다. 화도 많이 났고 배신감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내가 당신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승현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빈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승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사실 수빈은 승현의 손을 잡았지만 그와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 그 손을 잡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악어의 눈물을 흘린 것이죠. 그날 밤 윤수빈은 명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뭐라고요? 들켰다고요? 명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명수 씨? 수빈이 눈물을 흘리며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희진이한테 말하면 명수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모든 것이 끝장날 수 있었거든요. 수빈 씨, 이제 우리 관계를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명수의 말에 윤수빈의 눈에서 더 많은 눈물이 흘렀어요. 왜냐하면 승현의 손을 잡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였는데 명수는 둘의 관계를 정리하자고 하니 수빈은 너무 슬펐어요. 그래야 하는 걸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희진이를 지켜야 해요.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알았어요. 그들의 아름다웠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둘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명수와 윤수빈은 마지막 만남을 가졌어요. 윤수빈의 집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앉아있는 두 사람의 표정은 말할 수 없이 슬펐어요. 정말 이게 마지막인 건가? 윤수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그래야 해요, 장모님. 우리 둘 다 알잖아요. 명수도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아직도 저는 장모님을 사랑해요. 나도 너를 사랑해, 명수야.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을까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희진이를 행복하게 해줘. 윤수빈이 명수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장모님도 건강하세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제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명수는 더 이상 윤수빈의 집을 찾지 않았어요. 명수는 매일 밤 수빈을 떠올리며 잠들었고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도 수빈이었습니다. 윤수빈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김승년과 함께 있는 시간에도 그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커졌어요. 하지만 수빈과 김승년의 관계는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승연은 수빈에게 한 장의 편지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수빈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수빈 곁에 남아 있었다고요. 자신이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고, 이제는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간 것 같기에 이제는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요. 행복하게 잘 살라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승연이 떠나가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명수는 희진과의 관계에서 더욱 다정해졌어요. 죄책감 때문이기도 했고 윤수빈에 대한 그리움을 다른 곳에 쏟으려는 시도이기도 했어요. 희진은 남편의 변화를 기뻐했어요. 오빠 요즘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 훨씬 다정해졌어. 명수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아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주말 명수와 희진은 윤수빈의 집을 찾았어요. 문을 열고 나온 윤수빈과 명수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어서 와라, 희진아. 윤수빈이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장모님. 명수도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점심을 먹는 동안 세 사람은 어색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희진은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분위기를 전혀 느끼지 못했지만 명수와 윤수빈은 서로를 의식하느라 불편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명수는 윤수빈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렸어요. 그 눈빛에는 여전히 사랑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명수와 희진의 관계는 안정되었지만 명수의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윤수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윤수빈도 마찬가지였어요. 혼자 있는 밤이면 명수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곤 했어요. 어느 날 두 사람은 우연히 마주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각자의 길로 걸어갔어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그 둘은 모든 것을 확인했어요.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여전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룰 수 없다는 현실도요. 명수는 집으로 돌아가 희진과 저녁을 먹었지만 마음은 온통 윤수빈 생각뿐이었어요. 윤수빈도 혼자 있는 아파트에서 명수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수빈과 명수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장모와 사위라는 관계가 주는 느낌 때문에 불륜이라고만 생각하기엔 그 둘에게는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어느 정도 용인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천륜이라는 것은 존재하기에 이 둘의 관계는 영원히 허용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생살이는 또 다른 사연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